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우리 시장이 다시 한번 조금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내일의 코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이 밀려봤자 76에서 77K 정도에서는 지지를 잘 받아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정확히 지금 77K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에서 불안감을 더 가져가기보다는 어떻게 잘 버티면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전략들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과 시장 진단 들어가면서 이에 대한 가격 전망까지 내세워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전에 간밤에 마감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그 탄력이 조금 제한적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S&P 500과 나스닥 지수 다시 한번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 이어갔습니다. 현재 미국과 이란이 대면 협상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양국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보니까 국제유가가 다시 껑충 뛰었는데요. 전거래일보다 2% 넘게 오르면서 브렌트유는 배럴당 10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래도 이란이 새로운 제안을 미국에 전달을 했고 또 미국은 해당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백악관 대변인의 말도 흘러나왔죠. 이렇게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이 소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 보여줬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는 이렇게 소폭이나마 올랐지만 우리 시장은 조금 밀렸다 말씀드렸죠. 어떤 얘기들 나오고 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 세계 최대 컨퍼런스죠. 비트코인 2026이 개최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나타나는 패턴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지금 월가에서는 비트코인의 목표가를 굉장히 높게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내용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폴 애킨스 SEC 위원장 그리고 에릭 트럼프 등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만큼 이 안에서 어떤 발언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조금은 즉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는 합니다. 그런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 보통 컨퍼런스 전에 우리 시장이 상승을 하다가 행사가 종료된 다음부터는 급락하는 패턴이 반복되어 왔다고 합니다. 2019년에서 2025년 과거의 데이터들로 살펴봤을 때 행사 이후에 일주일에서 한 달 동안 대체로는 조금 부진한 흐름을 보여왔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비트코인 가격이 컨퍼런스 시작 전까지는 완만하게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다가 행사가 시작되면서 어제부터 또 기가 막히게 조금씩 밀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비트코인은 특히나 이 8만 달러가 최근 매수자들의 핵심 손익분기점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몇 주 동안 손실 상태였던 이 투자자들이 8만 달러 부근에서 포지션을 정리하는 움직임과 컨퍼런스 종료 시점이 공교롭게 또 맞물릴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지속적으로 얘기 나눠봤던 것처럼 요즘에는 이슈가 그저 명분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우세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8만 달러에서 저항을 맞고 내려오는 걸 이 컨퍼런스로 명분을 삼을 것인지 이번 한 주 동안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조정의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글로벌 대형은행 다수가 비트코인의 목표가를 6자리 숫자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낮게는 14만 달러에서부터 높게는 20만 달러까지 제시를 했는데요. 이제는 비트코인의 이 월가의 시선과 인식이 뚜렷하게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현물 ETF를 통해서 자금이 유입되고 또 기관 수요가 확대된다는 걸 주요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JP모건은 이 금 대비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의 면모를 확실하게 조금 인정을 하는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비트코인이 금과의 밸류에이션 격차를 조금씩 더 좁혀나갈 여지가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가의 긍정적인 전망들이 우리 시장에 힘을 실어줄런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실제로 이들이 제시한 목표가에 도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죠. 지금 잠깐 나타나는 조정 이후에 확실히 뛰어오르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저희 방송 통해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실시간 시장 분위기 확인해 보시죠.
자,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는 거의 대다수의 코인들이 내림세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1.7% 하락하면서 77,000달러대까지 내려온 모습이죠.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76에서 77K 여기를 잘 지켜주면 그 다음에는 82K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인지 같이 한번 지켜보시는 관전 포인트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더리움은 조금 더 크게 2.7%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2,300달러는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죠. XRP도 마찬가지고 솔라나도 그렇고 2% 넘는 하락세 보이면서 일단은 메이저 코인들이 보통은 1, 2% 정도의 하락률 보이고 있다라는 거를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의 조정인 게 얼마나 다행이냐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죠. 이전에 보여왔었던 급락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건전한 상승을 이뤄가고 있는 게 아닐까 희망적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전문가님도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그 의견이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전문가님의 다양한 견해들 들어볼 예정이지만 저희 방송 시간이 조금 짧기는 합니다.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실시간 시장 이슈들 업데이트 받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하단에 QR코드도 마련해뒀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문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요일의 전문가 시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전쟁이라든지 클래리티 법안 그리고 케빈 워시 세 가지가 이제는 해결이 되는 그런 흐름을 보인다고 하면 분명 우리 시장이 좋아지는 흐름을 가질 것인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고래들이 과연 어떤 매매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돈이 어떻게 들어오는가 이 부분에 따라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오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시장이 정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부터 우리 시장에 약간 조금 힘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지금의 흐름을 보면 어떤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건가 진짜 고개를 갸웃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님께서는 최근에 계속해서 우리 시장 안에서의 뭔가 내부적인 분위기가 예전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 짚어주고 있으시죠. 조금 시장이 어렵다고 느껴질 때도 전문가님은 히든 코인으로 우리를 조금 웃음 짓게 만들어 주셨는데 시장까지 나아진다면 얼마나 훨훨 날아가실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문가님의 지난주 히든코인이 또 날아올랐다고 하니까 이것부터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는 슈팅 나오는 코인들을 전문가님이 히든코인으로 너무 잘 잡아주시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도 확실하게 조금 오름세가 나타났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그 지난주에 말씀드린 클리어풀이 최소 15%에서 36%까지 수익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화요일 날 말씀드리고 나서 제가 라이브 방송을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하는데 네. 10시 딱 끝내고 나니까 한 30분 후에 한 19%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라이브 때 이야기한 것 때문에 이렇게 올랐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수요일 날 보니까 장중에 38%까지 올랐어요. 더 올랐네요. 네, 그래서 제가 과연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얼마 정도 수익을 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최소 15%에서 36%까지 수익을 내는 그런 커다란 성과를 좀 마련해놨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또 제가 말씀드린 퍼치펭귄이 있습니다. 이때 같은 경우에는 제가 3월 17일 날 말씀드리고 나서 홀딩을 하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제까지 상승분을 보니까 거의 한 16%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좀 빠르게 오른 애들 같은 경우는 한 이틀에서 3일 정도에 20% 이상 수익을 내고 있고 좀 늦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5일 만에 10%, 20%까지 수익을 내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히든코인 드릴 때 꼭 집중하셔가지고 꼭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난주 히든코인이었죠. 바로 클리어풀이었는데요. 15에서 36% 상승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일단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15% 이상 오르는 코인을 내 계좌에서 확인한다는 게 참 어렵다는 거 알고 있으시죠? 전문가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라는 생각이 히든코인 안에서는 늘 들고는 하는데요. 여태까지 혼자서 하기에 조금 벅찼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전문가님의 히든코인 같이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새로운 히든코인
히든코인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이 여태까지 히든코인으로 성적을 내신 게 이번이 한 번이 아닙니다. 여태까지 1월 들어서부터 올해에는 정말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있으신데요. 올해 제가 제일 처음에 올해 들어와서 히든코인 말씀드릴 때 정말 운이 좋다 이런 말씀 드렸었거든요. 이 정도면은 실력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원칙만 세운다고 하면 여러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있죠. 제가 마법 차트를 말씀드리면서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세 가지 조건에 딱 맞는 것만 여러분들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선택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도 라이브 방송 때도 말씀드릴 건데 매일매일 라이브 방송하면서 여러분들 히든코인 드리고 있어요. 그 히든코인 받아가신다면 매일매일 축적되는 그 수익금에 의해서 여러분들 충분히 이 시장 즐거움에 의해서 여러분 투자하실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공부방에 꼭 들어오셔서 수익 보시는 그런 히든코인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부터 지금 보셨던 화면처럼 전문가님은 히든코인으로 계속해서 거의 매주마다 수익을 챙겨주고 있으십니다. 운이 좋았다라고 처음에는 얘기를 하셨었는데 운도 계속 거듭되는 거면 이 정도는 실력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전문가님이 확실하게 무언가의 기준점을 잡아두고 이에 맞춰서 히든코인을 가져오시다 보니까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코인을 잡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도 새로운 히든코인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 말미에 공개해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이 히든코인과 관련된 자세한 전략들은 정보방 안에서 오픈해드릴 예정이니까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 안에 얘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프닝에서 이슈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가에서도 지금 비트코인의 목표가를 굉장히 높게 잡고 이제는 조금 낙관적인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도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약간 장애물이 좀 많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떤 것들을 조금 넘어봐야 될까요? 오늘은 딱 세 가지 갖고 왔습니다. 최근 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전쟁과 함께 그리고 두 번째는 클리트 법안 그리고 세 번째는 케빈 오시 의장이 이제 선출이 될 건데 케빈 오시 의장이 과연 4월 달에 이제 파월의 임기가 끝나고 6월 달에 금리 결정이 있는데 그때 과연 어떤 스탠스를 갖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전쟁 얘기부터 한번 나눠볼까요? 일단은 대면 협상은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뭔가 물밑 작업은 조금 계속되는 느낌이에요. 우선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2차 회담 관련해서 파견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란에서는 전혀 만날 생각도 없었는데 네. 뭐 미국에서 먼저 설레발 친 거였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게 안 되니까 이제는 전화상으로 회담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란의 행보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주변국을 지금 계속적으로 돌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러시아도 가죠. 그다음에 중국도 가죠. 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자기들이 이 전쟁에서 탈출하기 위한 그런 부분을 좀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란이 과연 어떤 스탠스를 갖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에 거의 한 일주일 동안 머무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중재국이 이제는 중국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5월 달에 미국과 중국 간에 회담이 있죠. 그 회담이 더 연장될 것이냐 아니면 그때 만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이 결정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이 중국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거기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전쟁이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질질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중앙 집권 체제 하에 있어가지고 거기서는 어떤 통제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확실히 나타나거든요. 근데 미국은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전쟁을 계속적으로 끌고 가기가 상당히 불편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민들의 아우성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트럼프 대통령의 4대 딜레마 중에 가장 큰 게 지지율도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달러를 넘어서는 그런 부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원성이 자자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지 전쟁을 길게 끌고 갈 수 없다. 그러면 미국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중국에서 어떤 협의안을 내놓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으로 놓고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시간을 길게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불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야 갑자기 나서서 영웅처럼 뭔가 해결해주는 시나리오를 꿈꿨겠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장기화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지금 지지부진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라는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만큼 또 그 이벤트를 앞두고 지지율이 계속해서 내려가는 걸 스스로도 보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에는 무언가의 조금 액션이 또 나오지 않을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전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이 내용들도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 통해서도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허들로 여겨지고 있는 클래리티 법안과 관련된 내용도 나눠보도록 하시죠. 3월에 통과된다 했다가 4월에 통과된다고 했다가 이제는 올해 안에 통과가 된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은 이제 그 클래리티 법안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 통과는 못 될 것 같고 5월 달에 통과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5월 달에는 상원의원이 개최되기 위해서는 5월 11일부터 개최가 되거든요. 일정상.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게 상원의원에 통과되고 뭐 표결하고 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시간상 좀 통과되기가 좀 힘들다. 그러면 8월 달까지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8월 중순까지는 어떻게든 끝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총 13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중에서 뭐 표결하고 뭐 통과하고 뭐 이렇게 그 기간을 뺀다고 하면 아마도 9주에서 10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9주에서 10주 정도면 통과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시장에서 가장 큰 원동력은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돼야지만이 한마디로 이제 불쏘시개가 되면서 그러면서 우리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그리고 특히 XRP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통과되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근데 이번에 지금 2026년 비트코인 컨퍼런스 여기에서 이야기 나온 게 비트코인을 뭐 전략적 비축 자산금으로 하는 데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큰 결단을 내리는 그런 발언을 하겠다. 아마 2주에 그런 발언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클래리티 법안 관련해서 또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행의 뭐 기득권 같은 경우에 내려놔야 된다. 그리고 클래리티 법안 빨리 통과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한번 압박을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조금 힘이 빠지긴 했습니다. 지지율 때문에 힘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불도저 같이 미는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좀 뭐 전쟁이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가 해결된다고 하면 클래리티 법안도 트럼프 대통령이 밀고 나가지 않을까. 그러면 우선적으로는 가장 좋은 호재는 8월 달 안에 끝나는 그런 부분이겠고 좀 안 좋다고 하면 내년까지 좀 넘어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아마 급등하는 그런 흐름보다도 계단식 상승이 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라이브 방송 때 자세하게 다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시장을 놓고 봤을 때 건전한 상승이라고 한다면 급등보다는 계단식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맞습니다. 하네요. 자, 그럼 다음 내용으로 케빈 허쉬도 같이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조만간이잖아요. 케빈 허쉬로 바뀌면은 뭔가 조금 확실하게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아니면은 서서히 바뀌게 될까요? 우선은 이제 케빈 허쉬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밀어주기로 했습니다. 통과시키기로 했고 그러다 보니까 케빈 허쉬가 될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매파에 가면을 쓴 비둘기파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6월 달에 금리 결정이 있는데 6월 달에 금리 결정을 과연 어떻게 하는 거고 그리고 케빈 허쉬가 거기서 이제 연설을 하잖아요. 연설을 할 때 과연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느냐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청문회를 통과하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6월 달에 케빈 허쉬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금리 결정에 있어서는 올해 안에 금리 인하가 없다는 그런 패드워치의 그 예상이 있었습니다. 그러긴 한데 케빈 허쉬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그 부분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6월 달에 금리 결정할 때 제가 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릴 건데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나오느냐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 꼭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케빈 허쉬가 이제 후보자로 지명이 됐다라고 한 순간부터 사실 우리 시장에는 우려감이 조금 더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우려감이 컸다면 그 다음에 생각보다 괜찮네라는 얘기가 들려왔을 때 우리 시장이 더 높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는 진짜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연준 의장의 인준이기 때문에 어떻게 스탠스가 바뀌는지 6월에 조금 초점을 맞추시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요즘의 시장 안에서 그래도 조금 괜찮다, 긍정적이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고래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에는 기관도 그렇고 고래들도 그렇고 이렇게 조금 큰 손들, 굵직굵직한 이런 이슈들은 계속해서 들어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래들 같은 경우에도 분할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 1조 원 정도가 자금들이 들어왔는데 지금 잠시 정도 쉬었다가 이번에 또 1조 정도의 그 금액들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분할 매수로, 철저한 분할 매수로 여러분들 접근하셔야 된다. 고래들이 그렇게 접근하고 있다면 그렇게 접근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큰 손들의 움직임에서 우리가 조금 힌트를 얻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들도 분할 매수를 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한 번에 들어갈까요? 천천히 주워 담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DCA 전략들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서 그렇게 분할 매수를 해봐야 될지 이제는 차트 흐름 보면서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시죠. 자, 비트코인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기는 했습니다. 이제 조금 저항을 맞을 때가 됐을까요? 아니면 더 갈 수 있을까요?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제가 고래들의 매수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거의 60에서 70% 정도는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거든요. 다른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이런 뭐 그 리플보다도 더 많은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비트코인이 제일 먼저 올라갈 수 있겠다. 그래서 시장이 좋아진다고 하면 충분히 급등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수익선을 상향 돌파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계단식 상승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후에는 추가적인 하락은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더리움 한번 보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4월 달에 수익선을 상향 돌파한 이후에 지금 지속적으로 계단식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보다는 많이 크게 오르진 않아요. 네.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수익선을 잘 지켜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여기서 매수하고 가셔도 나중에 이제 고래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다 맞아 들어간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누구보다 빨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조금 희한하네요. 여태까지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되게 탄력적으로 움직였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차트로 보니까 오히려 조금 완만하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우선은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장중에 급등락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선물 같은 경우에도 이더리움에는 재미를 좀 보죠. 그러긴 한데 현물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XRP도 같이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XRP는 뭐 여태까지 너무 관심 밖으로 밀려나가고 있는 듯한 흐름이었는데 이제는 괜찮을 거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우선은 이제 XRP 같은 경우에 수익선이 2,095원이거든요. 수익선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 2,085원이었는데 네. 95원까지 올라갔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단기 박스권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2,062원부터 2,214원 단기 박스권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2,200원부터 2,400원까지 굉장히 매물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매물대를 어떻게 돌파하냐인데 제 생각에는 5월 달에 한 번 정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데 그 중요한 이벤트 제가 공부방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분명히 XRP 2,500원까지는 5월 달에 목표가를 가질 수 있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XRP 일단은 조금 박스권을 그려가면서 움직이는 듯한 흐름인데요. 그래도 5월 중에는 2,200에서 2,400원이 매물대를 돌파할 수 있는 무언가의 이벤트가 있을 것 같다.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이벤트가 어떤 건지 궁금하시다면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이저 코인들의 흐름들 간략하게 짚어봤습니다. 물론 메이저도 중요하지만 지금 그럼 알트에서는 뭘 담아볼까 고민이 깊어지시겠죠. 전문가님의 히든코인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자, 지금 기대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오늘은 어떤 거 가져오셨을까요? 항상 가져올 때마다 부담이 됩니다. 그러긴 한데 제가 원칙이 3개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원칙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집중해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수익선을 상향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수익선 상향 돌파한 이후에 양봉의 윗꼬리를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거래량보다 상당히 많은 거래량들이 간간히 텄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제 조정을 줬어요. 그리고 오늘도 지금 현재 보면 마이너스 0.31% 정도 조정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때가 여러분들 매수할 구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금이 매수할 구간이니까 지금 바로 공부방 들어오셔가지고 이 히든코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새로운 히든코인 만나봤습니다. 수익선도 돌파했고 거래량도 붙었는데 지금 마침 눌림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때에 대한 타점들 정확하게 전문가님과 정보방 안에서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